달빛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 의리, 운명에 대한 전설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세요. 오늘 소개할 사연의 주인공은 42세 회사원 박덕수 씨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의 가장, 누구나 꿈꾸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던 덕수 씨.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 뒤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중간 관리직으로 일하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3대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한 지 15년,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까지. 저희 가정은 흔히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과 딸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저를 내조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다툼 없이 서로를 믿으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단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약 3개월 전 미묘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 씨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게 된 겁니다. 수진 씨는 최근 이혼을 겪고 홀로 지내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 마음을 이해하며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모든 게 평범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고 저에게도 늘 정중하게 인사하며 거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3주 차에 접어들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딘가 모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 다른 감정,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강렬한 무언가였습니다. 그 불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온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마트에 가야 한다며 집을 비웠고 딸아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해 집에는 저와 수진 씨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아내와 친한 친구지만 당신을 향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간절한 눈빛으로 호소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내를 배신할 수 없다. 당신도 친구를 배신하면 안 된다. 단칼에 거절하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만날 수 있지 않겠냐며 끈질기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는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자. 그녀는 마지못해 물러섰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행동했습니다. 수진 씨 역시 아내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며 태연한 척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저의 기대는 곧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우리 집에 자주 찾아왔고 저를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히려 친구를 더 챙기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얘 이렇게 불안한 걸까? 라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고백 사건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내용은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 대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고 돈이 있으니 좋은 곳에서 만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습니다. 저는 즉시 이런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답장하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한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아내가 모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계속된다면 아내에게 전부 말하겠다. 수진 씨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곧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혼자 사는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며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며 저를 흔들려 했습니다. 저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친구로서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그녀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에서 나타나거나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쳤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녀의 행동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를 점점 더 옥죄어 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도,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도 없는 이 상황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 메시지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 씨가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녀는 우리 집 근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이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지하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수진 씨가 저에게 매달려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최악의 상상을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충격적인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사귀고 있어. 그녀는 아내에게 저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반박했지만 아내는 충격에 휩싸여 떨리는 목소리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수진 씨의 일방적인 고백, 끊임없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오늘의 사건까지.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해서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거짓을 밀어붙였고 심지어 가짜 만남의 증거까지 만들어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